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여 부를 늘리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저의 영상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선정된 우리금융을 제가 지난 1년여간 실제 투자했던 투자 성과와 투자 내역을 복기해보고 과연 확실하게 한 달 뒤에 종가를 알고 투자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금융을 처음 매수한 2023년 4월 28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배당주를 장기로 투자한다면 지켜야 할 배당주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배당주 투자 원칙은 우선 배당주 투자는 장기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 축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내 소중한 배당 주식 수량을 비싼 값에 쳐주는 현금과 바꾸고 다시 시장에서 싸게 팔 때 주식으로 바꾸면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과 배당이 꾸준히 잘 나와주고 현금 비중은 당연히 가져가는 건 필수이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수익만 생각하고 한 달 뒤 주가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사야 되겠죠. 먼저 제가 실제 투자했던 기록을 살펴볼까요? 제가 작년 4월 28일 우리금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당시 저의 ISA 계좌에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의 주가가 급등을 해서 현금 비중이 늘어났고 또한 4월에 배당금이 입금이 되어서 새로운 종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미 하나금융이 상당 부분을 보유 중이었고 금융주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찾았지만 우리금융이 당시에 10%가 넘는 시가 배당률을 보이고 있었고 실적 또한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서 우리금융을 선택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떤 매매 원칙을 정리해 보면은 1. 매일 주문을 했습니다. 2.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싸다 비싸다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과 직전 매매 가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종목별 비중과 현금 비중을 고려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주식수는 공교롭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날이 배당 기준일인 2024년 2월 27일이네요. 저의 보유 수량은 827주입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월말에 보유했었던 우리금융 수량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 장기적으로 모아가려고는 했었으나 우리금융의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좋아서 일부 현금화로 많이 모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매수했던 가격이 11,700원이었고 금일 2월 27일 종가가 14,940원으로 처음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 상승이 무려 28%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계좌 수익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실현 손익과 현재 보유 손익을 합친 금액은 381만 원입니다. 하나금융에 비해 작은 비중을 가져갔지만 투자 기간 주가 상승분보다 매매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금융 주식을 모은 것입니다. 당연히 배당금이죠. 처음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2024년 8월 9일 날이었습니다. 12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1월에는 1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정된 배당금은 올해 4월에 53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세 차익 381만 원과 4월에 받을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은 82만 원입니다. 총 463만 원 수익인 것입니다. 시세 차익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배당금은 꾸준히 우상향할 금액이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자라면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 뒤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현금 비중을 고려한 투자금과 비슷하게 총 투자금은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뒤 거래일 종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매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배당주를 모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총 투자금 1,500만 원의 5%인 75만 원을 현금화하고 반대로 매수할 때는 10%인 150만 원어치 주식을 늘린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달 투자는 50% 비중을 채우고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의 종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달 뒤 주가보다 낮다면은 매수를 할 것이고 지금 주가가 높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배당 투자자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보고 작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초기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지만 총 투자금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641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5월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6월 말일의 주가 11,790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지금 5월의 주가 11,980원보다 한 달 뒤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5%인 75만 원어치를 파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매를 한다는 가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실현손익과 현재 보유 수익의 합은 294만 원이고 4월에 받을 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 수익은 92만 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한 수익이 매일 거래를 해서 그런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의 매매를 한번 복귀해보고 싶었습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능력이 있다면, 즉 내가 배당주를 더 높은 수익과 더 효율적으로 잘 모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결과를 모른 채 이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결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한 달 뒤의 주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너무 단기적인 예측을 하려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미래의 예측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만 투자의 방향이 장기로 꾸준히 모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단기 예측은 맞고 틀리고보다 매일 주어지는 가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의 매매 수익은 변할 수 있지만 매 분기 받는 배당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 나의 매매 손익보다 배당금 수익이 더 커지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매매 손익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도파민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목표가 장기적으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고 더 빠르게 늘어나는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